슬랩으로 샌드위치 만들고 싶은데 계속 품절이라고요? 아니면 어떻게 먹어도 좋은 활용도 높고 또 부드럽고 큰 빵을 찾으신다고요? 그렇다면 슬랩보다 부드럽고 먹기 편한데 손 안 묻히고 반죽할 수 있고 성형이 필요 없어서 캔버스 천도 필요 없고 르방만 만들어두면 4시간 만에도 만들 수 있는 하은이의 샌드위치 빵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레시피입니다. 사전 반죽과 본 반죽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사용한 재료는 물랑부르주아의 호밀가루, 강력분으로는 케이블레소레이유, 덧가루로는 세몰라를 사용했습니다. 이 레시피는 이 밀가루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밀가루를 쓰신다면 물량의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도구도 함께 소개드릴게요. 다이소에서 구매한 정사각 밀폐 용기, 그리고 메세의 롤케이크 틀, 쿠키팬, 오븐팬입니다. 이걸 꼭 쓰셔야 할 필요는 없지만 얘네를 써서 만들면 훨씬 쉬워지니까 참고하시고 만들어 보세요. 저는 타르틴 슬랩 오리지널 레시피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레시피는 타르틴의 오리지널 레시피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훨씬 만들기 편하고 먹기 좋은 빵을 만드는 레시피입니다. 사우도우 베이킹이 처음이신 분들은 과정이 많아 보이지만 다른 레시피보다 훨씬 수고가 적도록 한번 짜봤습니다. 가장 먼저 자기 전에 사전 반죽을 만들어 둡니다. 통에 사전 반죽 재료를 다 넣고 그냥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골고루 섞어줍니다. 호밀 대신 통밀을 사용하셔도 좋은데 이왕이면 호밀이나 통밀 꼭 써서 만들어 보세요. 르방 상태, 발효 시간에 따라서 사전 반죽에 쓰이는 씨앗 르방의 비율은 조절하셔도 됩니다. 사실 마른 사전 반죽이지만 대량의 반죽용 르방을 준비하는 거예요. 반죽할 필요 없고 그냥 골고루 잘 섞으면 완성입니다. 실온 20도 기준 12시간 정도 발효해주는데요. 실온에 따라서 발효 시간은 달라집니다. 만약 좀 더 따뜻하다면 시간이 줄어들고 좀 더 춥다면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름에 만드신다면 지금 나오는 양으로 준비해주세요. 자기 전에 섞어놓고 우리는 자러 가면 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사전 반죽이 처음 섞은 것보다 훨씬 잘 부풀어 있습니다. 만약 실컷 자고 일어났는데도 아직도 부풀지 않았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라도 따뜻한 곳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사전 반죽은 이렇게 부피가 2~3배 이상 자라고 위쪽이 보글보글하면 쓸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본반죽 재료 다 넣고 섞어줄 겁니다. 액체 재료, 물이랑 올리브오일 먼저 넣어서 섞어줍니다. 가볍게 주걱으로 저어서 골고루 섞어주면 되는데요. 어느 정도 이렇게 잘 풀렸으면 그때 밀가루 넣어주시면 됩니다. 반죽을 약하게 하는 레시피라서 중력분보다는 강력분을 쓰시는 게 조금 더 볼륨이 좋습니다. 소금도 골고루 뿌려서 넣어주시고요. 한 번에 그냥 다 넣고 잘 섞어주면 됩니다. 슬렁슬렁 저으면 한 3분이면 다 섞일 거예요. 사용하는 밀가루에 따라서 물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영상과 비슷한 되기로 조절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통에 넣고 주걱으로 섞는 게 제일 편해서 이 방법을 소개한 건데 얼마든지 손으로 반죽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반죽이 좀 질척이는 편이라서 주걱으로 할 걸 싶으실 겁니다. 물론 제 경험입니다. 바닥 쪽에도 날가루 없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잘 섞였다면 15분간 그냥 실온에 둡니다. 15분이 지났으면 반죽을 한번 저어줄 건데요. 주걱으로 그냥 사방팔방 가운데로 모으듯이 저어서 접어주시는 거예요. 딱히 기술 없어요. 그냥 돌려가면서 안으로 접어주시면 되는데 30초에서 1분 정도 섞어주면 됩니다. 만약 1분이나 저어주라고? 너무 귀찮은데? 하신다면 손으로 4번 정도 접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손에 반죽 묻어서 씻고 또 물 묻혀서 접고 그게 더 귀찮아서 이렇게 그냥 주걱으로 저어주는 걸 선택한 겁니다. 주걱은 계속 쓸 거니까 어디 물에 담가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다시 15분간 둘 거예요. 지금 한 것까지 포함해서 총 3번 이렇게 할 겁니다. 15분 뒤에 두 번째 섞어주기입니다. 두 번째 섞어줄 때는 첫 번째보다 훨씬 반죽에 탄력이 생기고 있고요. 또 매끈해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아까랑 똑같이 여러 번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뒤적뒤적 뒤적여주시면 됩니다. 반죽이 부드러운 편이라서 해보시면 생각보다 힘들지 않을 거예요. 조금씩 뭔가 반죽이 되어가고 있죠. 이번에도 뚜껑 닫고 15분간 두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만 남은 거예요. 주걱으로 그냥 뒤적거려주기만 했는데 반죽에 탄력이 생기는 거 조금씩 보이시죠?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보다 훨씬 반죽에 힘이 생기고 매끈해지고 있습니다. 3번째는 1분 정도는 뒤적거리면서 충분히 잘 섞어주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에요. 최종입니다. 이제 반죽을 1차 발효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발효 상태를 보기가 쉬워서 알려드릴게요. 반죽은 2배가 아니라 1.5배만 자라도록 발효시킬 건데 지금 기준 2배 높이의 절반 지점에 눈금을 표시하는 거예요. 반죽이 벽면에 닿아 있는 높이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2배 발효하면 과발효가 되기 쉬우니까 1.5배 정도만 발효시켜줍니다. 발효 시간은 반죽의 상태나 온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따뜻한 곳에 두었을 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통 없는데요? 볼밖에 없는데요? 하신다면 그냥 눈대중으로 1.5배 자랄 때까지 발효시켜 주시면 됩니다. 저는 1시간 15분 만에 이렇게 쑥쑥 잘 자랐는데요. 항상 시간보다 반죽의 상태에 더 집중하시고 반죽이 충분히 부풀면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저는 컨버스 천에 반죽 옮기고 뒤집고 안 할 겁니다.
팬만 하나 준비해주세요. 팬에 먼저 덧가루를 얇게 골고루 뿌려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쓰는 건 세몰라 가루이고요. 호밀이나 쌀가루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팬은 잠깐 옆으로 치워두고 반죽 위에도 솔솔 뿌려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냥 가볍게 뿌려주신 다음에 물 묻은 주걱으로 한 번씩 이렇게 벽면을 돌아가면서 긁어주면 나중에 깔끔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덧가루 뿌려둔 팬 위에 뒤집어 두면 알아서 반죽이 떨어질 거예요. 요 정사각 용기가 아주 요긴하더라고요. 이제 반죽을 팬에 맞게 펼쳐줄 건데 손에 붙을 수 있으니까 덧가루를 뿌려가면서 반죽을 늘려주시면 돼요. 막 힘줘서 당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슬슬슬슬 이렇게 늘리면 평평해지거든요. 포카치아처럼 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살살살살 펼쳐서 평탄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분명 반죽이 몰린 쪽이 있고 좀 부족한 쪽이 있거든요. 이렇게 슬슬슬슬 눌러서 밀어주면 골고루 퍼지게 됩니다. 제 반죽은 안 펼쳐져요 하면 한 10분 뒀다가 한번 살살 늘려보세요. 얘를 막 팡팡 때려가지고 펴는 게 절대 아니고 살살살살 이렇게 눌러서 펼쳐주면 됩니다. 이제 2차 발효할 거예요. 마르지 않게 덮어서 1.5배 정도 하는데 아까랑 같은 환경에서 발효할 수 있다면 시간도 비슷하게 걸릴 거예요. 그럼 대충 발효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 발효 끝나기 한 30분 전부터는 오븐 예열을 시작해주세요. 발효가 잘 됐는지 한번 체크해 볼 건데요. 반죽 상태, 온도에 따라서 발효 시간은 항상 조절해 주세요. 1.5배 정도 큰 거라 눈에 띄게 커지진 않았지만 좀 빵빵해지고 팬을 가득 채우게 되었죠. 한 번 더 자세하게 볼까요? 발효가 끝났을 때는 공기가 가득 찬 느낌이 눌렀을 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눌러보면 반죽 표면이 아까보다 훨씬 이완된 느낌이 듭니다. 이제 칼집을 X자로 내주는데 균일하게 부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칼집을 내주지 않으면 아마 거대하게 빵빵하게 부풀어 버릴 거예요. 자, 이제 구워줄 건데 이대로 그냥 구워주셔도 좋고요. 사이즈가 비슷한 같거나 다른 팬으로 얘를 덮어서 구우면 좀 더 촉촉해져서 추천드립니다. 굽는 시간과 방법은 가정용 열선 오븐, 컨벡션 오븐, 또 덮어서 굽는 경우, 덮지 않고 굽는 경우 따로따로 알려드렸어요. 오븐마다 다르니까 항상 색을 보면서 조절하세요. 얘는 덮어서 구웠기 때문에 중간에 팬을 한번 빼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덮어서 구우면 안에 스팀이 갇혀서 좀 더 촉촉하게 구워지더라고요. 색이 나도록 마저 구워오면 됩니다. 노릇노릇하게 색이 나도록 구워주면 샌드위치 빵 완성입니다. 컨버스천으로 모양 잡고 뒤집어서 굽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기포가 보이기는 해도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팬에다가 이렇게 펼쳐서 구우면 도톰하게 예쁘게 잘 구워지더라고요. 아직 식히는 중이긴 한데 이렇게 퐁신퐁신한 거 느껴지시나요? 완전히 식으면 더 촉촉해질 겁니다. 아래쪽도 바싹 잘 구워졌고요. 빵은 다 굽고 나서 그대로 팬에 둔 채로 충분히 식혀주세요. 그러면 빵이 더 촉촉해집니다. 얘는 덮지 않고 구운 버전인데 겉면이 조금 더 바삭하지만 충분히 식히고 나면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큰 빵은 6등분이나 8등분해서 네모네모 샌드위치 해먹기 좋고요. 저한테는 8분의 1 조각 정도가 딱 양이 맞았어요. 밖에서도 퐁신했는데 잘라보니까 훨씬 더 퐁신퐁신해 보이더라고요. 힘 주지 않고 만지고 있는데도 말랑말랑하니 퐁신퐁신합니다. 샌드위치 하시려면 6등분이나 8등분으로 자른 조각을 한 번 더 반을 갈라서 그 안에 재료를 듬뿍 담아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또 길쭉하게 자른 다음에 살짝 토스트해서 샐러드나 스프에 곁들여도 좋습니다. 근데 진짜 퐁신퐁신하죠. 하나도 안 질겨서 좋더라고요. 만약 좀 더 단단 바삭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 굽는 시간을 좀 더 늘리셔도 됩니다. 보관법도 알려드릴게요. 구운 날 그 다음 날까지는 상온에 보관하셔도 되고요. 냉동 보관하셨다가 해동해서 구워 드시는 거 아니면 해동 없이 구워 드시는 거 가장 추천드립니다. 바로 구운 빵으로 샌드위치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크림치즈나 소스 얇게 발라주고요. 햄도 여러 장 취향껏 얹어주시고 또 신선한 루꼴라나 채소 얹고 고다치즈까지 얹어주니까 완성되더라고요. 든든하게 샌드위치 금방 만들었습니다. 빵이 퐁신퐁신해서 수분감 있는 재료도 잘 품고 있고요. 또 소스로 젖지도 않습니다. 저보다 더 재료를 많이 넣어서 만드셔도 좋아요. 한 입 딱 물어도 질기지 않아서 먹기 편한 샌드위치 빵입니다. 사실 다른 빵 테스트하다가 우연히 만들게 된 레시피인데 마음에 들어서 영상으로 소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여러분 마음에도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빵 탐험하세요. 드셔보실? 한번 토스트하면 더 까작까작 할 것 같고. 나오냐? 맛있는데요? 식감 괜찮아? 부드럽다 엄청. 그지?
샌드위치 하기 괜찮겠지? 성공적인데? 응. 안 나온다고. 먹은 거 보여줘.